오랫동안 기다렸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평창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준비했는데 평창은 평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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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은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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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은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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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 펼침막을 어깨에 걸고 이렇게 성공 기원을 하는 우리 지역위원장과 또 전국에서 오신 지역 간부님들 여러분들 뵈니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평창올림픽 반드시 성공 개최해낸다 하는 거당적인 총력 지원의 자세가 보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 평창에 이미 와 있는 외신 기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속속 선수들이 각국으로부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평창까지 들리게끔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함성 한번 질러 보시겠습니까? 자, 그 함성 말고요. 자, 시작하면은 우렁차게 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창까지 들렸다고 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드디어 평창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무려 95개국의 선수는 2,900여 명이 함께 하게 됩니다. 평창올림픽에는 아베 신조 총리도 참석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시고 또 유엔 사무총장도 오십니다. 이렇게 정상급 50여 명도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평창올림픽 시작을 응원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은 30년 만에 동학의 올림픽 또 월드컵 축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이런 4대 메가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는 이른바 글랜드 슬램 G5 국가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나 하면은 그야말로 쟁쟁합니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이 한반도의 평화를 얼마나 염원하는가 하면 그동안 여자 아이스 하키 팀이 땀 흘려 준비해온 선수들의 기회를 막는 것이다. 공정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논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자 아이스 하키 국제위원장과 또 IOC 올림픽 위원장이 남북 단일팀을 협조해내기 위해서 선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경쟁 국가들을 설득해 가면서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의 남북한의 단일팀에 대해서는 엔트리를 5개나 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다른 나라를 설득해낸 것은 국제 IOC 위원장이었고 또 이 여자 아이스 하키 국제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주요국들을 설득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 5개의 북한 선수들 기회를 더 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있는 도종환 장관께서 안 된다. 우리는 단일팀을 만들더라도 3개 이상은 응하지 못하겠다. 이런
일관성을 유지해내면서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켰습니다. 도종환 장관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국내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부추기고 마치 올림픽이 잘 안 되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이것을 악용하고 왜곡시켰습니다. 이렇게 온 국제사회가 70억 세계인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의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세계인의 염원을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지원하고 응원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의 작은 논쟁으로 이런 세계인이 바라는 그런 염원마저 훼손시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은 정말로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의 기본이고 또 세계인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라도 색깔 공세는 중단하고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평창 성공 결의안 채택부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올림픽 성화 봉송이 막바지에 달리고 있습니다. 11월 1일 시작한 성화 봉송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역을 다 돌았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를 돌아서 평창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아 평창에서 평화의 불꽃이 활활 피어올라서 올림픽이 시작됨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동계올림픽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합시다. 사실 오늘은 당에서 제가 지난번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가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는 올림픽 참여 금지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규탄하는 러시아 국내 분위기상 개별 선수를 보내겠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딱 그 타이밍에 가서 88 서울올림픽 때 러시아 농구 선수를 대한민국이 응원을 했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2년 뒤에 한러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 의원이라도 보내주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현수 선수를 또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다 했지만 불행하게도 안현수 선수는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이유로 열심히 여기 와서 전지훈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 아니더라도 한민족이 세계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다는 건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모셔놓고 우리가 민주러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 개별 선수들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사실 우승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고 또 국기도 개항하지 못하는 이 출전 금지에 따른 그런 그 제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기를 북돋워 주겠다 해서 개별 선수 참여를 독려를 한 것인 만큼 민주당이 러시아 선수를 응원하고 또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러시가 되게 한다. 이런 민주러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서포트즈를 모집했는데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지원을 해서 오늘 함께 응원단을 꾸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러시아 대사가 보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외교를 통해서 또 정당 외교 차원에서 약속한 것을 국내에서 그런 실제 응원단을 꾸려서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꼼꼼하게 평화올림픽, 평창올림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박수를 치라고 할 때만 치시는군요. 앞으로는 저 경기 일람표를 쭉 보시고 그 중에 좀 비인기 종목에도 가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최문순 지사님이 좀 이따가 오시나요? 준비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드려야죠. 네. 아마 지사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비인기 종목에도 남들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가서 꼭 응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정말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기원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서 이렇게 가면 추울까 걱정하는데 평창도 개막식 하는 날은 아마 이런 날씨가 계속 될 거다. 그래서 개막식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이뤄냅시다. 저는 요즘 정말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아까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랜드슬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4대 체육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뭐 뭔지 아세요? 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그리고 동계올림픽.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했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에서 세계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위한 네 번째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이은 5번째입니다. 이제 정말 세계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깨를 펴고 이번 이 평창 올림픽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를 자랑하면서 다녀도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 아닙니까? 올림픽 정신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평화죠. 싸우던 이 도시국가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우리 싸움 좀 그만하고 같이 모여서 놀아보자.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올림픽 아닙니까? 세계 유일한 분단국,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이 있는 이 분단국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평화올림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가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평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요즘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결의안을 채택을 안 해서 좀 답답합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결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 차례 하자고 해도 잘 안 돼서 정말 답답해요. 88년이 지금이랑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여서야대, 4당 체제.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광주 청문회도 했고 50비리 청문회도 했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처음 여서야대 종국이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국회에서 진행됐습니까? 밝힐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국회가 시끄러웠는데 그때도 88 올림픽 때 그때도 우리가 정쟁을 중단 선언하고 그리고
함께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애국적인 일을 안 하는지, 이거 애국적인 일 아닙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쯤은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으로서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하고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잘 맞이하자,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반도가 세계에 주목받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 중에 이렇게 빨리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이뤄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민주주의, 특히 작년에 있었던 광장에서의 촛불, 세계인이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화약고 같은 분단 상황, 이것이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까딱하면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세계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세계인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사일 막 문제가 됐을 때 말이에요. 평창올림픽에 안 오겠다는 그 주저하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랬는데 북한이 내려온다니까 전부 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 92개국 3,000명 그리고 50여 명의 외국 정상급 인사 이렇게 다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단, 위험, 화약고 이것이 두 번째 한반도를 주목하는 이유. 세 번째는 마지막 분단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화가 만들어질까, 그 화약고가 걷어질까 하는 것이 늘 세계의 주목거리입니다. 평창이 비로소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세계에 이미 주목을 받고 있고 성공으로 가는 그 첫발을 확실히 내딛고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이번 생각입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도 속으로는 잘 되기를 기원할 겁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잘 될 거를 기원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제가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2011년, 12년에 이미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때 그게 다 대통령이 누굽니까? 저쪽 아닙니까? 그때 이미 35조, 85조에 북한에서 내려오면, 북한 선수들이 오면 지원하고 또 단일팀을 만드는 것을 이미 법에다 넣어놨습니다. 우린 지금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법. 그뿐만이 아니고요. 2014년에는 정가빈 의원님 계시잖아요. 지금 그 당에 계시잖아요. 이분은 남북 공동 주최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10분이 서명을 해가지고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결의안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함께 결의안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그 전에 하셨던 그대로만 하면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여기를 이 국회에서부터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 마음이시죠? 네. 이제 32명의 북한 선수단이 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훈련을 마친 우리 선수들과 함께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북한 예술단도 공연과 그리고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최상의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분초를 다투면서 팀워크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모든 준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평창올림픽을 기다려온 만큼 마지막까지 우리 당이 앞장서서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펼침막. 이 펼침막을 굳게 손에 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오는 많은 손님과 선수들을 잘 맞이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게 우리가 앞장서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평창의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평창은 하면 평화다 해주십시오. 이거 해야지. 평창은 감사합니다. 네, 노원식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해서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단합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평창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막식 리허설 총연습 때문에 평창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평창에 지금 외국 기자들, 방송, 신문 기자들 11,000명이 이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 때문에도 그렇고 현지 적응 때문에도 그렇고 이미 선수들이 다 와 있습니다. 평창 소재지에 가보면 식당에 외국인들이 한 절반쯤은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금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금메달 수도 그렇고 참가국 수도 그렇고 참가 인원도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올림픽이 되고 특히 평화올림픽, 안전한 올림픽, 성공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진행 이후 최근까지 많은 언론,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 또는 한반도 기회 그리고 공동입장의 문제, 이게 혹시 또 북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이런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그동안 못 드렸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선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단일팀 만드느냐, 선수들이 희생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팀워크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일견 지적할 만한 그런 타당성 있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단일팀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결정은 IOC가 하는 겁니다. IOC가 결정한 것은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단일팀을 만들어보자 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제안을 한 이후에 1월 10일 날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희가 가서 아이스하키 협회장을, 제가 아이스하키 협회 임원들과 협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날 1월 11일 날 저희 문체부 체육차관이 직접 선수촌에 내려가서 선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12일 날은 대통령이 직접 선수촌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선수들이 저를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선수들과 많은 시간 동안 선수들의 애로사항과 우려와 걱정과 그 다음에 선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 첫 번째가 우리가 안정되게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실업팀을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는 고1 3명, 고2 3명이 있는데 대학을 가려고 해도 체육특기생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저희는 대학을 가려면 운동을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육특기자로 받아줄 수 있는 대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4년 뒤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8강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냐는 게 협회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침 수원시청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480억을 들여서 아이스링크를 짓고 있었는데 수원의 염 시장님이 우리 이번 기회에 그러면 실업팀을 만들겠다고 해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참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수들이 우리가 희생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희생되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고 19, 20일 날 스위스 로잔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한 IOC 집행위원회와 그 다음에 남북체육부장관, 남북 IOC위원이 모인 사자회담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IOC가 북한 선수가 최소 경기당 5명 이상 참여하고 전체 팀 엔트리에는 북한 선수 12명이 포함되는 3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게임당 5명 이상이 꼭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고 정회를 하고 한국에 전화를 해서 그때 12시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상의를 했고 그리고 우리 감독이 3명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중재안으로 4명을 하면 어떻겠냐는 안도 나왔지만 그것도 저는 선수들과 감독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고 해서 버텨서 3명을 선수들 입장과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회장 르네 파젤 회장은 게임 엔트리를, 팀 엔트리 말고 게임 엔트리를 한국은 북한 선수 5명을 포함해서 27명으로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이 참가하는 다른 나라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2명이 뛰면 우리는 27명이 뛰는 거죠. 이렇게 해주겠다고 다른 나라의 동의를 받았다고 이 안을 받으라고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회장 IIHF 회장이 르네 파젤 회장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겨도 떳떳하게 이기고 저도 떳떳하게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22명이 뛰면 우리도 22명이 뛰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감독이 받을 수 있는 북한 선수 3명을 게임당 3명 이상을 출전시키는 안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수들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깊게 논의하면서 한국은 그때 밤 시간이었는데 밤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면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전화를 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의견을 아이스하키 협회 의견을 반영하는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해서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이스하키 협회에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IOC와 IIHF는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특별한 제안들을 할까요? 올림픽이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뭐기 때문입니까? 평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분단국에서 지난해만 해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를 걱정했고 실제로 올림픽이 치러지는 동안 만약에 장수정포가 쏘고 미사일이 또 발사되고 한다면 선수들이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다시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사람을 죽이던 창을 내려놓고 누가 창을 멀리 던지는가를 겨루는 이 경기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병전을 벌이다가 그러지 말고 레슬링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가장 최고의 빛나는 상태 스포츠, 특히 올림픽 스포츠, 육체의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비참한 상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 이게 올림픽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IOC와 IIHF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국에서 이런 평화가 실현되는 올림픽이 이루어진다면 올림픽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한 평화롭고 보다 나은 세계의 건설이라는 이 이상이 달성될 것이라고 국제사회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 치유의 올림픽, 화해의 올림픽, 화합의 올림픽, 번영의 올림픽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5G, 5세대 이동 통신의 모습이 최초로 이번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빛의 속도로 가는 것들을 전 세계인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IoT, AR, VR, 그리고
울트라 HD 영상으로 방영되는 스포츠의 빛나는 장면들을 전 세계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개막식의 멋진 장면들을 수십억 세계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 우리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문화행사는 지금 15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와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개막식 행사는 아마 전 세계인들이 보면서 와우 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3만분 시대에 진입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나라다라고 모든 나라 기자들이 인정하면서 방송을 전 세계에 송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평창의 평은 평화의 평, 번창의 창은 번창의 창, 평화와 번창, 평화와 번영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올림픽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는데요. 또 인공위가 대한민국 하늘아래 펄럭이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양에 가서 경기를 치른다면 태극기가 펄럭여야 됩니다. 어느 나라 국기든지 95개국 참가하는 국가들의 국기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하면 8명이 들고 들어오는 대형 태극기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태극기가 개양되는 동안 4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애국가 1절, 합창이 시작되면 거기 모인 3만 5천 명의 관중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가를 같이 부를 것입니다. 대회 내내 태극기가 펄럭일 것입니다. 그리고 20개 메달을 우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8개를 포함한 메달을 딸 때마다 태극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아이스하키는 단일팀이기 때문에 한반도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95개국 참가국들이 자기 국기를 들고 들어온 맨 마지막에 주최국인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가 같이 이 기간 동안만은 휴전 결의안을 결의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평화와 화합을 이루자 그래서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 한반도기는 1963년에 IOC 위원장이 제안해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91년에 처음 들었지만 제안은 IOC가 한 것입니다. 하나의 깃발로 하나의 국가로 올림픽에 출전해라라는 것은 IOC의 오래된 요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전 세계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평화와 화합이라는 그런 모습을 올림픽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지난 7년간 누가 뭐래도 강원도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올림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95개국에서 3천여 선수단, 그리고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올림픽을 빛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8,000명의 경찰 경비단과 4,000명의 군인 경비단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올림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림픽의 가치인 평화를 가장 잘 구현해내는 그러한 올림픽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유일한 분단도 강원도에서 평화올림픽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그 경제는 동북아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이 서로 말문이 트이게 되면 강원도의 미래가 열리고 북방경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북방경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강원도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준비가 잘 된 올림픽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 가장 성공한 사후 활용과 올림픽 유산 창출로 관광과 물류와 에너지가 집약된 그러한 도약하는 올림픽 개최도로서의 도약을 통해서 세계를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강원도에는 평화가 있고 올림픽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여러분 강원도로 초대합니다. 꼭 강원도로 와주셔서 함께 올림픽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준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